만약 중국 창신 메모리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완전 100% 모방해서 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한국 기업이 1, 2, 3, 4, 5, 6 이런 단계로 하는 거를 1단계에서 1.5 또는 3단계로 건너뛰면서 그래서 조금 더 속도를 내면서 기술 혁신했고요. 그래서 더 낮은 수율, 더 비싼 단가에도 불구하고 알리바바나 화웨이 이런 중국 기업들이 계속해서 테스트하고 그걸 기다려주고 있어요. 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정말 중요한 주제 같아요. 바로 CXMT, YMTC 이 두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뭐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다시 말해서 창신 메모리, 네. 양쯔 메모리 네. 이 기업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일단 이 화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최근에 이 메모리 반도체 공급난이 워낙에 심해지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들 주가가 정말 급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로 인해서 뭐 우리나라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정말 천정부지를 치솟고 네. 있는데 이 두 기업들은 아무래도 이 고부가 가치 HBM에 좀 주력을 하고 있다 보니까 범용 메모리가 좀 수요가 부족해서 네. 이 부분을 좀 중국 관련 기업들이 파고들고 있다 이런 뉴스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반도체가 맹추격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데 일단은 이 YMTC, CXMT가 도대체 어떤 기업이고 얼마나 기술 격차를 우리나라 기업들에 따라오고 있는지 이 부분부터 좀 알려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중국의 국산 메모리 기업 중에 양대 산맥이 있는데요. 음. 아까 말씀하신 CXMT는 창신 메모리, 네. 그리고 YMTC는 양쯔 메모리. 양쯔 메모리 또는 네. 장강 메모리. 아. 근데 양쯔 메모리는 주로 낸드 플래시 쪽을 하고요. 그리고 창신 메모리는 그 D램이랑 그리고 지금 HBM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는 뭐 두 기업 다 뭐 동향을 주목할 필요 있지만 주목해야죠. 그래도 두 개 중에서 상대적으로 창신 메모리가 지금 HBM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더 중요하죠. 네. 그리고 기술적인 면에서는 한국 기사도 많이 나왔지만 예를 들어서 화면을 보시면 이 표가 그 한국 메리츠증권에서 정리한 건데요. 네. 한국이 2023년부터 HBM을 양산하기 시작했잖아요. 그 전에는 기술 격차가 한 4년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한국 기업이 2022년 HBM3,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중국 기업은 한 2026년쯤, 그러면 그때는 한 4년 정도인데 지금에 와서 2026년 초에 와서는 이 4년이라는 격차가 한 3년 정도로 축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기술 격차뿐만 아니라 기술 격차에 뭐 여러 가지 공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게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한국의 경우에는 그 수율이 80% 이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창신 메모리는 지금 아직 준비 단계라서 수율이 아직 40% 정도에 불과합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술 격차는 확실히 존재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 미국의 HB라든지 델 이런 그 전자 회사에서 D램의 공급 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국의 메모리 업체에 좀 어떤 후보로 고려하고 있다. 근데 요거는 기사에는 많이 나왔지만 중국 현지 기업에서 뭐 공식적으로 뭐 확인된 바는 없고요. 하지만 네. 기사랑 중국 현지 의견을 취합해 보면 지금 D램이랑 HBM을 나눠서 보면 D램의 경우에는 중국이 지금 창신 메모리가 2025년 말 기준으로 D램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창신 메모리가요. 네, 화면을 보시면 이게 D램 생산 능력의 그 차이를 볼 수 있는데요. 네. 좌측이 2025년 기준으로 D램의 글로벌 주요 업체의 그 생산 능력입니다. 그럼 딱 보면 삼성, 하이닉스가 절대적으로 많고 그다음에 네. 미국의 마이크론, 그다음이 요게 창신 메모리. 아직은 격차가 비교적 큽니다. 네. 그리고 요거 제일 작은 거는 그 대만의 나냐. 그리고 요거는 2025년이고 우측에는 2026년인데 보시면 여전히 한국 기업이 절대적인 그 비중을 차지하고 하지만 마이크론은 좀 정체 상태고 그 대신 창신 메모리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1위는 삼성이고 2위는 SK하이닉스. 네, 요거는 D램 기준이에요. 네, 네, D램 그 HBM은 기준. 네. 별개로. 네. 그래서 추세적으로는 생산 능력을 중국이 D램을 그 이어가고 있지만, 근데 아까 말씀하신 미국의 HB나 델 이런 전자 회사가 후보로 중국의 창신 메모리를. 근데 요거는 저는 아직은 숫자적으로는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사에 나온 거는 2월
9월 5일에 일본 니케 보도는 지금 미국 기업이 한 그 창신 메모리 대상으로 그 샘플을 받아서 검증을 하고 있다. 그럼 보통 이런 검증은 보통은 최소 2, 3개 분기가 걸리거든요. 검증하는 데만. 그래서 네. 지금은 당장 뭐 구매한다가 아니라 지금의 뭐 가격도 급등하고 생산 능력도 부족하니까 네. 일단은 후보로서 뭔가를 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검증 만약 연초부터 검증하다 보면 최소 하반기에 가서야 검증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그리고 검증 결과가 나오고 나서 대규모 구입이 아니라 일단 샘플이나 소량으로 테스트 차원에서 쓰기 시작해야 돼요. 그 그래서 기간까지 합하면 또 오래 걸리고. 네, 그래서 저는 네. 그 기사에는 이렇게 나왔지만 실제로 이게 구체화되고 중국 창신 메모리가 미국 그 전자업체에 대규모로 D램을 납품까지는 최소 올해 하반기 3, 4분기 그 정도에 가서야 뭔가 실질적으로 확인 가능하다. 네. 하지만 추세적으로는 만약 이런 그 1급 공급사가 한국 기업이고 마이크론 그러면 후보로서 이런 한 2, 3분기, 3, 4분기 동안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검증을 거치고 소량에서 대량을 하면 그러면 또 내년부터는 또 실질적인 그런 양적인 성장으로 가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 두 기업이 이제 위협으로 좀 다가오고 있는 거죠. D램 분야에서는 CXMT 창신 메모리고 낸드 플래시 쪽에서는 YMTC 네. 이제 양쯔 메모리, 장강 메모리라고도 불리는 기업인데 이 두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좀 틈타면서 관련된 공급을 좀 늘리다 보니까 HP나 또 델에서 공급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건데, 근데 좀 아이러니한 게 네.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이제 제재가 좀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HP나 뭐 델이 이들 기업들의 반도체 칩을 쓰게 된다면은 약간 아이러니한 상황이잖아요. 미국에서도 또 정부가 가만히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근데 요거 D램은 사실 HBM에 비해서 D램은 전자업체나 뭐 가전, 전자, 전기차 이런 게 사용되는 범용 D램입니다. 요거는 HBM에 비해서는 그다지 첨단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고려하는 요인은 네. 지금 창신 메모리가 중국 국내랑 해외 두 개 시장을 나누면 네. 만약 창신 메모리가 올해부터 D램 생산 능력을 확장하는 추세잖아. 그러면 우선적으로는 중국 국내 기업의 수요를 만족시키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뭐 글로벌 확장 차원에서 미국의 전자업체. 그래서 기사만 봐서는 이게 당장 뭔가 좀 위기감 그런 걸 느낄 수 있지만 실제로는 몇 개 분기 이후에야 숫자적으로 뭔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어쨌든 당장은 아니고 조금은 좀 시간이 필요한 근데 상황이다. 현지에서도 네. 지금 단중 장기로 봤을 때는 네. 2026년까지는 아직은 좀 과도기에 있고 하지만 네. 2027년, 28년, 29년, 30년, 4년 동안 창신 메모리든 양즈 메모리든 다 대대적으로 생산 규모를 확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2030년이 되면 지금은 D램 글로벌 D램에서 창신의 점유율이 한 5% 내외밖에 안 되지만 2030년이 되면 중국 현지 전망으로는 D램의 경우에는 한 보수적인 그거 전망으로는 한 10% 후반대 네. 또는 중립적인 점유율이요? 네, 네. 글로벌 점유율 한 20%. 2030년까지 되면 창신 메모리의 글로벌 D램, HBM 말고요. 네. D램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한 20%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네. 지금 당장은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크게 그 뭐 상관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시장 점유율이 그런 변화가 생길 수 있다. 그렇군요. 시간이 좀 계속해서 중국의 편을 들어주게 된다면 점유율을 좀 늘릴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좀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CXMT랑 YMTC는 일단은 비상장 기업인 네. 거죠. 근데 상장 예정이 이제 곧 다가오고 있나요? 네, 두 기업이 상장 시점이 좀 텀이 좀 긴데요. 그래요? 네. 지금 작년 12월 말에 그 창신 메모리가 이미 상위거래소 내 과창판에 IPO 신청을 올렸고요. 네. 그러면 정상적인 절차로 봐서는 빠르면 5월 초쯤에 실제로 IPO 될 수 있습니다. 5월 초 또는 늦으면 5, 6월쯤 한 2분기 내로는 상장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 낸드 플래시 업체인 양쯔 메모리, 장강 메모리는 아직은 IPO 신청을 안 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네. 작년 9월, 10월쯤에 사측에서 앞으로 내년부터 2026년에 IPO 절차를 준비할 생각이 있다. 근데 아직은 IPO 신청을 안 냈는데 현지 의견을 취합해보면 한 올해 2분기쯤에 여전히 상해거래소 내 과창판에 IPO 신청을 낼 수 있다. 그럼 만약 2분기에 낸다면 빠르면 올해 연말 또는 좀 무난하게 예측하면 내년 1분기까지 상장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두 기업이
상장하는 시점이 좀 격차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상장하게 되면 또 자금을 모집하고 뭐 R&D라던가 뭐 공장 증설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더욱더 좀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상장 이후의 움직임을 더 주목을 해보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영향도 또 파악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CXMT가 HBM3 올해 양산에 들어간다고 했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더 박차를 가해서 HBM 이제 4 개발에 좀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아까 말씀하세요. 그 앞서 D램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HBM을 좀 별개를 말씀드리면 네. 창신 메모리가 작년 말에 제출한 투자 설명서에 의하면 창신 메모리는 스스로 2026년을 자사가 HBM 양산을 하는 원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양산 원년이라는 게 네. 소량도 있고 대량이 있잖아요. 네. 제가 느끼기에는 소량입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창신 메모리의 HBM3의 진도를 보면 작년 9월에 지금 화웨이가 국산 AI 칩에 박차를 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화웨이가 필요한 메모리를 주로 창신이랑 협력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 9월에 제가 알기로는 창신 메모리가 HBM3 그 일부 샘플을 화웨이에 납품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조율하고 있고요. 그게 작년 9월이고 그러면 그 한 3, 4개월 동안 테스트 검증을 거쳐서 작년 말쯤에 어느 정도 그 화웨이가 이제 1분기에 어센드 칩 그 950을 발표할 예정이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어느 정도 테스트를 대체로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순조롭게 진행되면 올해 2분기에서 3분기까지 그거를 일부 소량으로 화웨이에 납품하고요. 근데 아직은 수율이 한국 기업은 80% 이상인데 아직은 수율이 격차가 있어서 아직은 네. 대량보다는 소량 납품인 걸 알고 있고 네. 그거를 몇 개월 지나서 어느 정도 스무스하게 가다 보면 올해 4분기쯤에 창신 메모리가 HBM3를 대량으로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에 납품했어요. 그래서 올해 한 해가 중국 메모리 산업에서 아주 중요한 과도기의 그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또 우리나라 기업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또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뉴스를 보니까 또 미국에서 젠슨 황과 또 최태원 회장이 또 치맥 회동을 했다 이런 얘기도 함께 나오면서 HBM 회동을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앞으로 좀 기술 격차 어떤 부분에서 벌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잠시 후에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앞서서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화면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삼성과 하이닉스가 이제 AI용 메모리에 집중하는 사이 범용 메모리가 좀 빈틈이 생기면서 이 틈을 CXMT 그리고 YMTC가 이제 치고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현재 D램 부분에서는 CXMT와 우리나라 기업의 격차가 한 3년 정도 네. 그리고 HBM 관련해서 낸드 쪽에서는 YMTC와의 기술 격차가 한 1년 정도. 근데 찐리님 말로는 시간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 기술 격차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기술 초격차를 좀 따라오게 됐을까요? 너무 궁금하네요. 네. 문득 드는 생각이 네.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이랑 한국이 협력하면 와 폭발적인 그러면 뭐 그냥 문득 그쵸. 근데 지금 네. 중국 국산화를 말할 때 음. 원래는 중국이 그냥 첨단 반도체는 무조건 다 수입으로 해서 했는데 근데 뭐 미국발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생겼으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국산화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쵸. 네. 근데 지금까지 5년 전까지만 해도 D램이나 이런 분야에서 기술 격차가 5년 또는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2, 3년마다 한 1년씩 좀 기술 격차를 축소하게 했는데 중국이 기술 격차를 축소할 수 있는 건 저 주로 4가지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중국 정부 차원에서 막대한 산업 자금을 투입해서 이런 창신 메모리라든지 양즈 메모리 이런 기업이 예를 들어서 창신 메모리가 2016년에 설립되는데 지금까지 아직 흑자 전환이 안 됐어요.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뭐 그 세금이라든지 토지 그것뿐만 아니라 이 회사가 설립되고 나서 2년, 3년, 5년, 10년이 지나도 아직도 적자인데도 하지만 장기적인 국산화 목표를 위해서 그 자금을 정부의 그 투자 기금을 계속 대주고 있어요. 그래서 든든하겠네요. 다행히 창신 네. 메모리는 지금 올해까지가 만 설립 10주년인데 네. 작년까지는 적자인데 올해 살짝 흑자 전환할 수도 있을까 말까 하는 그래서 이제 드디어 흑자 전환 그리고 정부 차원의 이런 강력한 지원 네.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인력이 중요하잖아요. 그쵸. 처음에는 인재들. 처음에는 중국의 이런 첨단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네. 이 두 개 메모리 업체가 아무래도 마이크론 그리고 삼성, TSMC 이런 첨단 업체로부터 제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창신 메모리가 설립부터 지금까지 요 세 개 기업에서 우리나라 기업이요?
네. 마이크론, 뭐 삼성, TSMC 네. 다 이 최소 100명 이상의 그 엔지니어를 그 스카우트한 걸로 알고 있어요. 데려가셨군요. 근데 네. 그분들은 뭐 자기들이 개인적인 선택이고, 근데 네네. 시간이 흐를수록 기사에도 많이 나오지만 AI든 반도체든 중국의 중국 과기대학, 중국의 청와대학 이런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국산 그거를 더 힘을 쓸 수 있는 그 자국 교육 시스템에서 나오는 인력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여기 인력의 어떤 육성의 변화가 있고요. 세 번째는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기술 혁신을 계속 해야 그게 가능하잖아요. 만약 중국 창신 메모리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완전 100% 모방해서 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차근차근 한 발짝 한 발.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창신 메모리가 예를 들어서 한국 기업이 1, 2, 3, 4, 5, 6 이런 단계로 한 거를 1단계에서 1.5 또는 3단계로 건너뛰면서 그래서 조금 더 속도를 내면서 기술 혁신했고요. 네. 기술 혁신을 하면 또 경쟁사랑 차별화하기 위해서 그 기술을 개발해서 또 특허를 신청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지난 몇 년 동안 창신 메모리가 그 2025년 말 기준으로 HBM 관련해서 창신 메모리가 신청한 그 특허 건수가 한 130개 이상에 달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미국발 제재가 더 역으로 중국의 국산화, 그리고 그 제재 때문에 화웨이가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지금 네. 창신 메모리 D램 같은 경우는 한 15%에서 20%를 고객사인 기가 디바이스에 납품하고 네. 지금 국산화를 위해서 협력하고 있는 게 화웨이가 있고 알리바바 있고 몇 개 큰 거 있어요. 그래서 화웨이랑 알리바바는 사실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어느 한국 거 또는 미국 거를 그냥 사면 더 빠른데, 근데 중장기적으로 더 낮은 수율, 더 비싼, 지금은 소량이니까 더 비싸요. 밀어주고 있는 거군요. 그래서 더 네. 낮은 수율, 더 비싼 단가에도 불구하고 알리바바나 화웨이 이런 중국 기업들이 계속해서 테스트하고 그걸 기다려주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돈, 인재, 기술, 그리고 여기다가 더 한다면 꼭 집어서 미국의 제재까지 네. 중국의 반도체 기술 자립화의 속도를 내지 않을 수밖에 없게 만든 거군요. 어쩔 네. 수 없는 선택이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근데 좀 아쉽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CXMT나 YMTC는 이제 상장 예정이라 네. 저희가 당장은 투자가 좀 불가하니까 관련된 기업들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하고, 뭐 그렇다면 그냥 삼성이나 하이닉스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떤 기업 좀 유망하게 보실까요? 네, 안 그래도 그 한국 자산운용사에서 출시한 예를 들어서 뭐 한중 반도체 ETF 오, 좋은데요? 이런 예. 게 삼성도 있고 그 미래에셋 한 두세 개가 있는 거 알고 있는데 네. 중국 쪽에 중국 현지 자산운용사도 몇 년 전에 중한 반도체 ETF를 몇 개 그래요.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 삼성 하이닉스도 사실 있고 비슷해요. 종목은 거의 똑같고 비중이 좀 50대 50 정도인가요? 네. 근데 그거는 펀드 매니저 근데 대부분 한국에서 출시한 한종 반도체 ETF에 들어간 네. 종목이랑 중국에서 출시한 비슷해요. 중한 거의 똑같아요. 그냥 그래요. 그 출시하는 그 자산운용사가 다를 뿐이라서 그 네. 한종이랑 중한. 그리고 저희 대학 선배 같은 경우는 2023년에 중국 현지에서 출시한 중한 반도체 ETF를 사놓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두는데 와, 지금까지? 최근에 너무 그 한국 야, 쪽에 해피하시겠어요. 삼성 그래서 네. 엄청 저한테 문의를 하더라고요. 추가 네. 매수해야 되냐. 그렇군요. 그래서 ETF 개별 종목이 너무 많다 보니까 ETF를 선택해도 되고 네. 또는 지금 창신이랑 양쯔 메모리가 다 비상장이다 보니까 중국의 예를 들어서 창신 메모리의 주요 고객사 중 하나가 기가 디바이스. 근데 또 특이사항이 하나 있는데 기가 디바이스 창업자가 바로 창신 메모리 창업자예요. 아, 그렇군요. 기가 네. 디바이스 창업하고 나서 11년 후에 또 새로 2차 창업으로 창신 메모리를 창업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또 같은 창업자 밑에 있는 관계사고요. 그리고 기가 디바이스가 있고 기가 디바이스는 상해 거래소랑 홍콩 거래소 동시 상장 있고 아까 캐스터님이 그 예를 들어주실 때 그 메모리 인터페이스 기업 그 몬타주 그 네. 기업도 어제 상장했다고 네, 하죠, 요 홍콩에? 기업도 관련 네. 기업인데 그래서 요 기업은 지금 상해 거래소랑 상해 차트 한번 볼까요? 네. 화면을 보시는 요게 몬타주 테크놀로지인데요. 상해 거래소에 상장한 게 과창판 688로 시작한 종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제 홍콩 거래소에 새로 상장했는데 네.
홍콩 몬타주. 네. 네. 이 종목이 원래는 이제 중국 과창판에도 상장이 되어 있는 종목인데 홍콩에 네. 동시 상장한 거죠. 예, 2, 3년 전부터 중국 본토 증시에 상장한 테크 업체들이 잇따라 다 홍콩에 동시 상장. 그러면 중국 본토 자금이랑 그렇죠. 글로벌 자금이랑 동시에 흡수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두 개 메모리 업체가 아직 비상장이다 보니까 좀 관련성이 있는 종목을 찾자면 기가 디바이스 또는 몬타주. 하지만 중국의 반도체랑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종목이 총 90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귀찮거나 어렵다고 하면 한국 쪽에서 출시한 한종 그렇죠. 반도체 ETF를 네. 선택할 수도 있고요. 네, 오늘 꼭 그 ETF 검색을 해봐야겠어요. 이따가 좀 하림 캐스터가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고 관련된 종목으로 기가 디바이스 그리고 어제 홍콩에 상장한 몬타주 테크까지 함께 봤고요. 한중 반도체 ETF도 함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